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 10월 25일 화요일 장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 지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딱히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움직임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이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매매를 이렇게 하면 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지수를 신경 쓰면서 과하게 의식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매가 좀 많이 꼬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시쯤이라고 봅시다. 11시쯤에 딱 이때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지수를 보고 지수가 꺾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지수가 꺾일 때 움직여졌었던 뭐 SCI 평가 정보나 뭐 금리 준다 이런 것들 매매를 하면은 오히려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애들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지수의 움직임과는 조금 둔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뭐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막 다 드라마틱하게 막 수급이 몰리는 그러니까 돈이 막 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냥 지수를 신경 쓰지 말고 뭐 급락하는 완전히 진짜 마이너스 1% 2%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당일 매매를 그거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공부한 것을 보자면 음, 저는 이렇게 공부했고요. 관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신재생 이거 하나만 봤습니다. 자, 이거를 봤던 이유는 뭐냐면 어, 뭐 뉴스가 딱히 끌리는 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신재생과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것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로서 이제 프롬바이어 이제 이거 탈모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에 갔다 왔죠. 이건 제가 좀 억울한데요. 이것도 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악재가 나왔었죠. 폴란드에서 부총리가 원전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 선정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서 원전주들이 급락을 했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는 요즘에는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딱히 움직임이 별로 좋진 않아요. 민감하지 않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을 하면서 끝났고요.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자 오늘 하루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늘 하루도 굉장히 말리기 쉬운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수 이렇게 움직인 걸 떠나서 테마주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이 굉장히 약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강한 테마가 생기지도 않았고요. 이게 왜 이런 날이면 왜 매매가 꼬이기 쉽고 계좌가 조금 손실이 커지기 쉬운 이유가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 테마가 잡히지 않으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오르기는 올라요. 근데 조금 오르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마가 잡히지 않아서 돈이 수급이 없는데 여러 군데 테마가 잡히지 않다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오를 때 사면은 굉장히 물리기가 쉬운 그런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눈이 굴러가서 커지는 것처럼 손실이 커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매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매매한 것을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34만 원 정도 손실을 봤고요. 이거는 매도를 했을 때 그 전날에 가져온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당일 매매만 봤을 때는 11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갭 차이가 난 이유는 제가 어제 어, 유니온 머트리얼 히토류 영상을 올렸었죠. 히토류 이렇게 어제 제가 이쯤에서 계속 매수했다고 했었어요. 매수하고 종가쯤에도 비중을 좀 실어버려 가지고 이제 이게 1억 정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쯤에는 170만 원 정도 수익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개파락으로 하다 시작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170만 원이었던 애가 여기 보면 마이너스 13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30만 원 정도로 손실을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0만 원인가에서 수익에서 마이너스 13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이 차이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장이 열렸을 때 일단 300만 원 정도를 손해 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당일 매매를 임했는데 일단 뭐 제가 관심 섹터를 봤던 것 중에서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종가 베팅이 실패했었을 때 다음날 시초가 부근이 매매가 꼬이기가 쉬운 게 뭐냐면, 만약에 전날 종가의 비중이 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그 개파락을 했다면은 일단 온 신경이 글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세운 전략들이, 아침에 매매할 전략들이 다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매가 좀 꼬이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였냐, 제가 여기 아까 공부한 것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있다고 했죠. 신재생 에너지를 관심 섹터로 봤었어요. 저는 이 중에서 뭘 봤냐면 이 대명 에너지를 살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대명 에너지가 시초 부근에 좀 잘 움직여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워낙 잘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명 에너지를 봤었는데, 이 아침에 이걸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유니온 머티리얼을 그걸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걸 못 사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변동폭이 좀 크거든요. 오른 게 여기서 3%, 그리고 이쯤에서도 3%, 거의 이쪽 부분에 샀으면은, 시초가에 샀으면은 순식간에 6% 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걸 놓치면서 저는 다른 것을 매매를 했어요. 일단 여기서 가장 최악은 뭐냐면, 내가 이걸 관심 있게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아침에 어떤 뭘 하든 간에 놓치기 시작하면은 이쪽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최악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 어,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봤었어요. 그래서 S에너지라는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매수하긴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어, 따라가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실지 않았고, 1,000만 원밖에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지는 게 꽤나 강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6.8% 이렇게 이때 손절해가지고 손실 금액은 별로 크지 않아요. 비중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에서 손실을 좀 받고, 이 프롬바이오가 지금 아까 제가 할 말이 많다 했었죠. 이 친구가 여기 뉴스를 이게 그 공부한 걸 보시면, 여기서 프롬바이오가 이 탈모인 소식, 이 모낭 최초 배양, 이게 있으면서 이게 프롬바이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갈진 모르잖아요. 근데 프롬바이오 이 친구의 특성이 뭐냐, 호가가 얇아요. 호가가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어 호가가 7,300원인데 거래량이 400주도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얘는 거래가 되는 금액이 1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오르기 전에는 호가가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점을 보면은 이때 샀어요. 이때. 물론 당연히 비중 조절을 했던 게 뭐냐면 1,000주 그리고 500주, 거의 뭐 1,000만 원밖에 안 샀어요. 이게 효과가 얇았기 때문에 이거밖에 사지 않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좀 떨어지길래 밥 먹을 시간 되니까 그냥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손절하자 해서, 뭐 금액도 별로 안 크니까 손절했는데, 여기가 완전히 어, 최저점이었어. 최저점. 딱 제가 손절한 가격이 완전히 이때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는 뭐 한 주 걸어놓은 거 체결된 거고요.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 두 주 그냥 단주. 여기 뒤에도 다 단주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일단 멘탈이 굉장히 깨지기가 쉬워요. 최저점에 손절하고 그다음 내가 파니까 상한가를 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멘탈이 꼬여버리면은 이거를 이 손실 본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동 매매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팔면 가는 경우는 필연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매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거를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매매를 보면, 그다음 매매한 것을 보면 제가 좀 매매가 좀 꼬였다가 큰 손실을 본 거는 없는데 매매가 좀 꼬였다가 G2파워 그리고 한신기계에서 조금 여기서 좀 베팅을 좀 했었어요. 베팅을 했던 거 얼마였냐면, 한신기계는 거의 1억 가까이 했었고요. 그다음 G2파워는 이제 7,500만 원 매수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매수를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뉴스가 한번 나와줬었거든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자, 이게 나왔어요. 단독 뉴스로 한수원에서 원전 수출 족쇄를 풀었다. 해외 특권 300여 개 확보.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죠. 웨스팅하우스의 지적도 문제가 없다. 사실 이 원전주가 오늘 뭐 아실 겁니다. 원전주들이 한신기계나 뭐 지투파워가 굉장히 급락한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5.5% 그리고 10%까지 빠졌고요. 이렇게 쭉. 지투파워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많이 쭉 빠졌죠. 근데 이게 빠진 이유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 날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 그 한수원 그 폴란드에 수출하는 거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 악재가 하나 있었고 소송 악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리포트 나온 것처럼 폴란드 부총리가 웨스팅하우스 원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갔잖아요. 원전주들이. 근데 어, 웨스팅하우스가 유력하다라고 말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두 가지 악재가 공존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뉴스가 어떤 악재를 해소시켜 준 거냐면 웨스팅하우스가 걸었던 소송 이것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였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이러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더 읽어보면 원전 수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소송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특허가 많이 있다 보니 큰 문제가 없다. 이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대략적인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악재 중에서 한 가지가 소멸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소송과 폴란드 부총리. 근데 소송을 해결됐는데 일단 폴란드 부총리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낙 이게 더 큰 악재였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최근에 지투파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잖아요. 이때 뉴스가 그거 재료가 뭐였어요?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방한해서 우리나라가 원전 그걸 수주할 것 같다라는 유력하다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반박해버리는 어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악재가 됐던 거니까 일단 두 가지 악재 중에서 작은 악재는 저는 해소됐다고 보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크래핑 관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더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 자리에서 이 거래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폴란드 부총리가 다시 한번 번복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무근 그러니까 그 폴란드 부총리가 웨스팅 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거를 한다는 거에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으면은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런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완전 스캐핑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좀 많이 실었던 이유는 이거는 사실 뭐 시황적인 분위기 그런 걸 좀 많이 봐서 그래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딱히 돈이 막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기껏해야 뭐 무증테마 뭐 이런 게 막 있었기 때문에 여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매수하려는 심리가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차트도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거 말고는 정말로 매매를 할 게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매매가 약간 좀 꼬일 뻔한 그런 하루였는데 다행히 이런 시장 분위기를 읽으면서 단타를 스캘핑을 하면 그렇게 해서 덕분에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늘 강조하죠. 매매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편하게 해야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그 프롬바이어처럼 그런 거를 집착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다 보면은 이런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다른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오히려 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좌가 망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멘탈이 망가졌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초보적인 실수들, 아예 방향성을 모르는 그런 초보라면 멘탈이 망가지지 않아도 계좌가 점점 깎아 나가는 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 경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성만 좀 잡힌 사람이라면
저는 적어도 이 멘탈이 깨지지 않는 한,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는 한, 여유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계좌는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